안녕하세요. 리플 XRP 조격차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오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오늘 또 왜 떨어지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놈의 코인 시장은 왜 이럴까? 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라는 것인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이 시장을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코인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말 그대로 업비트에서 우리가 원화를 입금시켜서 XRP를 사는 것을 현물이고, 그다음 반대편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써서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에는 없죠. 해외 거래소에서 올라갈 것이지 내려갈 것이지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같은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살짝 떨어지면서 선물 시장에, 여기 보면 미결제 약정 수량이 8월 18일 오전 대비해서 27억 1천만 개 대비해서 26억 3천만 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가장 큰 특징은 현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의 청산이 목적이 컸다라는 것이고,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XRP 기준으로 1914만 달러가 청산, M이 이제 100만 달러입니다. 그 가운데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XRP 가격이 올라간다고 베팅한 부분에서 1730만 달러, 즉 90% 이상이 여기서 청산이 당했다. 청산이 당했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올라간다고 10배를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물에서 10배를 베팅을 하면 현물에서 10%만 떨어지더라도 곱하기 10이니까 100%가 다 떨어지는 것이죠. 즉 현물에서 10%만 하락하면 10배를 베팅하면은 내가 투자한 1,000원이 전체가 사라진다. 즉 나의 자산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물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므로 변동성이 크므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 안 하다, 그게 요점이 아니고 왜 가격이 변동폭이 크고 왜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명이 위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대형마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주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려고 대형마트 간다, 그런 사람 요즘은 거의 없죠. 내가 휴지를 사려고 간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김에 뭐 라면도 사고 맥주도 사고 참치캔도 사고 만두도 사고 수박도 사고 옷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사는 것이지만은, 주 목적 타켓은 가장 고객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신선식품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는 아침에 신선한 식품을 고객 미끼 상품이죠. 싼 상품을 싸게 한두 품목을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삼겹살이다, 그 다음에 뭐 계란이다, 이런 것들을 미끼 상품으로 해서 고객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그것을 보고 무슨 마트에, 이마트에, 홈플러스에, 롯데마트에 행사를 한다, 그걸 사러 가는 것이죠. 치킨이 4,980원이다, 계란 한 판이 3,980원이다, 삼겹살이 99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을 사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장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 무슨 상품, 라면이 원 플러스 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신선식품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형 마트에서 가장 핵심 고객을 흡수하는 것은 신선식품이다. 신선식품을 통해서 미끼를 끌어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선물 시장에서, 이 코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물만 사고 팔면 되는 것이지 왜 선물을 만들어 갖고 저렇게 변동성을 크게 할까라고 하는데, 현물만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럼 이게 현물이 쉽게 말씀드려서 뭐 의류나 휴지나 이런 크게 변동이 없고 시즌제로 운영들은 석 달, 넉 달, 6개월 지나도 문제없는 그런 상품들이겠죠. 이것만 있다면은 이것을 사야 될 명분의 가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코인 시장도 이
대형마트의 신선식품처럼 선물시장이 있어야 거기에서 수없는 변동성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시작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현물만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미가 리플을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고 오늘 팔고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저점에 사서 고점 매도 올라가야 팔죠. 아니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장기 존버를 하겠죠. 그러므로 거래소에서는 이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죠. 그 유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물론 제가 이래 분석하는 게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현물과 선물을 비교하시 현물보다는 선물이 훨씬 많은 거래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분석하는 매일매일 분석하는 자료인데 비트코인이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115조입니다. 이건 전체 시장을 다 합친 겁니다. XRP가 11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18일 같은 경우 리플의 총 거래량은 현물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한 20%밖에 안 되죠. 오늘도 현물이 좀 늘었죠. 왜냐, 변동폭이 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선물과 현물을 비교시 선물 거래소가 2배에서 4배, 5배 정도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력 입장에서는 이 현물보다는 선물 거래소의 이 변동성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나를 먹여 살려주는 밥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올라간다고 베팅을 한다면은 돈을 다 벌 수 있겠어. 그래서 선물은 보면은 레버리지가 기본 2배입니다. 2배에서 100배까지, 뭐 50배, 100배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 누구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청산이 망해당했죠. 그러면은 자, 올라간다고 확실한 명분과 그게 팩트가 확인된다면은 다 100배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서 올라간다고 100만 원에서 100배를 베팅해버리면 1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네.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종 호재, 예를 들어서 XRP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스위프트 대체한다, 100달러 간다, 1000달러 간다, 완전 미쳤다, 소송 끝났다.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완전히 지금 당장 안 사면은 마치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온 자산을 투입을 해서 리플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기사는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보면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선물 시장에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분명히 호재 리플 소송도 끝났고 지금 이 가격이 아니고 8,000원, 7,000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니까 참 이상하다, 참 어렵다, 투자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면에는 이런 실제적인 호재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현물에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죠. 생각하는 것과 가격이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호재라고 생각하면 롱 베팅은 50배, 100배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술, 세력이 이것을 가격을 반대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무슨 소리야? 뭐 갑자기 뭐 선물 현물 뭐 거래량이 많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갑자기 뭐 대형마트가 이게 뭐 앞뒤 연결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에 와,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까? 그리고 이 시장은 어떻게 굴러갈까를 보면 먼저 세력 입장에서는 현물만 운영을 해서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그러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유지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치 대형마트의 신성식품처럼 신선한 상품을 싸게 줘서 끌어들이기죠. 그런데 이 싸게 준 상품이 선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면 저녁에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아침에는 행사 상품도 있지만은 행사 안 하는 상품은 정상 가격, 비싼 가격에 팔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에 오는 사람들은 좋은 가격, 좋은 식품을 비싼 가격에 지불하지만은 선도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흘러가는 것이고, 이런 신선식품이 있기에
다른 상품,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이나 가전이나 의류 이런 상품들도 그 온 사람들이 같이 매수를 해서 그 상품들을 삼으로 시장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현물만 있어서는 현물, 그러니까 의류, 뭐 생활용품, 가공식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고 당장 변동이 없는 그런 것들만 운영을 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처럼 선물시장이 운영이 된다. 그런데 딱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이 시장이 운영되는 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선물에서 운영이 된다. 그로 인해서 이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고, 이게 현물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오늘 떨어지지, 왜 올라가지, 이런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저 어설프게 저렇게 설명을 하냐, 때려치워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 저도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변동폭은 어디서 올까, 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XRP를 보시면은 뭐 X나 트위터에, 옛날 트위터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이 제법 있습니다. 보라색. 그래서 보라색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희귀한 연료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영적인 색으로 여겨졌다. 이는 종교적 의식이나 명상과 관련이 깊다. 있고, 고귀함, 권력, 로마 시대부터 보라색은 염색이 어려워 왕족이나 귀족 등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귀함, 권력, 부를 상징하는 색이다. 그러니까 우리 리플이 뭐 코인의 끝판왕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플 총 거래량 사이트 들어가서도 보라색이고, 하여튼 보라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자료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보라색 분석표에도 보라색이 있고, 종합편에도 보라색, 그 다음에 이런 리플 총 거래량에도 보라색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의미도 있습니다. 뭐 우울과 슬픔의 의미도 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XRP가 이제 코인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달러,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위에 간다. 이 그림은 뭐 다 보셨을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 분석한 자료인데 네이버 자료입니다. 요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결제 약정이 초기에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제 변동폭의 확대의 가장 큰 것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죄송합니다. 미결제 약정 수량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매수 지갑의 흐름, 최근 들어서 어떤 매수 지갑의 이런 변동폭이 궁극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자료를 올리고 영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종합 현황표이고, 그 다음에 청산되는 수량,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수량, 비트코인과 총 거래 볼륨, 선물 시장의 펀딩 비용, 그리고 주요 이슈 유수를 정리했고, 그리고 원화의 구성비, 총 거래 볼륨에서 원화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김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각 거래소 총 거래에서 각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 원화 비중, 그 다음에 주요 거래소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월별로 총 거래 볼륨, 원화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일별로 매일매일 분석해서 네이버에서 영상과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케어해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리플을 분석을 하고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각종 호재 뉴스에도 리플이 안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해드립니다.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의 자료를 보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너무 혼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는 것을 그것을 참고해서 그 투입되는 비용 대비 내가 더 많은 이권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다면은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란 것은 항상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 딱 두 개만 존재를 합니다. 그냥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또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나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도구라는 것은 비용 지불이 될 수 있고 저처럼 이 엑셀페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석 지갑 분석이죠. 유튜브 채널이 4번 삭제당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은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개구라고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4년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대에 분석과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상세 분석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